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6천억 원 가까이 최종 증액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호선 사업은 본궤도에서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된 3단계 공사와 관련해서는 2단계 공사가 착공되면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총사업비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기존 2조 2,889억 원에서 5,883억 원이 늘어난 2조 8,772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월 2단계 실시 설계 완료 후 기재부에 요청한 총사업비보다 470억 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경제성을 이유로 지상화 구간으로 검토됐던 첨단 수완 인방울대로 구간도 시민 불편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를 설득해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광장과 효촌역을 잇는 3단계 구간은 사실상 공사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은 2호선을 개통한 뒤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데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 2단계 구간이 착공하면 3단계 구간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 3단계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구한 대로 현실적 대안 마련을 그동안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복공판 설치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까지는 도로 포장도 원상복구해 1단계 구간교통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6년에는 1단계, 29년에는 2단계 사업까지 계획대로 완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전체가 선화적인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버스 노선 변경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로 상향되지 않겠느냐.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정률은 47%. 이번 총사업비 증액으로 사업 차질 우려가 사라진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신세계 프로퍼티 그룹이 적극 나서면서 광주시가 사업 제안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7년 동안 표류했던 사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광주시는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되 공정성과 신속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진출에 첫 발을 뗀 신세계 프로퍼티 그룹,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라는 이름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구상을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를 기존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리고 숙박과 쇼핑, 휴양 등 3개의 지구 단위로 나눠 원스톱 체리형 관광단지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3천만 명의 관광객이 광주를 찾도록 하고 2박 3일 이상 머물면서 광주의 먹과 맛을 제대로 경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업 제안서에는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담았습니다. 소상공인협의체 구성과 지역 밀착 프로그램 진행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어등산 개발에 발목을 잡은 상업용지와 상가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시가 추구하는 공공성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광주 공동체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곧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아닙니다. 기존의 공공공모 방식을 제3자 공모 방식으로 바꿔 민간업체 간 사업 제안서 경쟁을 통해 광주시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선택할 방침입니다. 앞서 롯데 측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어등산 개발을 두고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 제안자가 없을 경우에 신세계가 단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서가 들어올 때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일단 접수하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대에 이어 신세계그룹 등 국내 빅3 유통기업들이 잇따라 광주 복합쇼핑몰 건설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내년부터 공립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데요. 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모여 앉아 공부를 하는 교실. 한 교실에 28명 넘게 있으면 과밀 학급으로 분류됩니다. 교사의 수나 공간에 비해 학생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있는 4천여 개 학급 가운데 104개가 바로 이런 과밀 학급입니다. 오는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립초등학교의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2028년 3월이면 전체 학년을 하려고 하나 교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중장기 계획은 그렇고요. 취지는 좋지만 몇몇 학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20명씩 배치하려면 교실이 더 필요한데 일부 학교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1학년 교실의 밀집도를 먼저 낮추려다 다른 학년 교실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 실정에 맞게끔 학생 수를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지금 당장 내년도 이제 신입생들을 받고 학급을 편성해야 되는 지금 시기거든요. 광주보다 1년 먼저 20명 상한제를 실시한 세종시의 경우 전체 52개 초등학교 가운데 추가 교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학교는 학급당 21명에서 22명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은 각 학교들과 협의해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광주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밤 11시 30분쯤 5.18 민주광장과 민주의 종각에서 광주 시민의 지혜로 함께 여는 2023을 주제로 제야의 종 타종식 등을 70분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과 새해 첫날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낮게 형성된 구름 사이로 해넘이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4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여수 주삼동의 한 공업사에서 동료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47살 직원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둘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발생하는 치매 등 고령 환자 질환을 올바르게 치료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자와 치매 환자를 위한 진료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는 국내 대표 장수학자인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일본 나가노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고령 환자들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1,867명이, 전남에서는 2,355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요양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772명으로 늘어났고, 전남에서는 1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8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학교 시험지를 수집해 무단으로 판매한 인터넷 업체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광주 교육시민단체가 교육당국에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학교 연도별 기출문제가 영리 목적으로 수집돼 판매되고 있다며 시험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